여러분 안녕하세요, 회사원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요 레이의 하체 부품을 바꿀 건데,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이쪽 타이로드 엔드까지는 교체를 해놨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이다가 이 타이로드 엔드를 교체할 때는 여기 안쪽에 보이는 너트랑 안쪽 나사산이랑 미리 저렇게 페인트 마카로 표시를 해놓고 풀었다가 조일 때 같은 위치에 이게 위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, 이 타이로드 엔드의 나사산 시작이 달라가지고 아무튼 뭐가 안 맞아갖고 요거를 더 돌릴 것이냐 너트를 더 돌릴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더 돌려갖고 조여놨거든요. 그래서 저 너트를 보면은 위쪽에 그었던 빨간색 선이 저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건 것 같아. 그러고 이제 저렇게 조립을 해놓고 집에 갔는데, 마침 그때 그 유튜버 중에 자가 정비하시는 엄청난 분이 계신데, 카발로님이 마침 그 타이로드 엔드 교체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로 여쭤봤더니 저게 아니래. 저렇게 너트를 더 조이는 게 아니고, 저 너트는 원래 그 표시해놨던 마킹선이랑 맞춰놓고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돌려서 아무튼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뜯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뜯어갖고 정상적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도 요거는 새 부품이니까 잘 뜯어지지 않을까? 조심스럽게 다시 요거를 빼보겠습니다. 오, 다행이다. 빠졌다. 내가 아주 잘 조여놨구만. 좋아, 이제 여기서 너트에 그려놨던 요 마킹선 요거를 위쪽 나사산이랑 요렇게 맞춰놓고, 요 상태로 요 타이로드 엔드를 더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된대요. 이렇게 조이면 처음에 표시해놨던 마킹선이 이렇게 맞는데, 문제는 이렇게 되면 타이로드 엔드가 이 오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꽂을 수가 없잖아요. 그거는 요거 전체를 이렇게 잠깐만, 이거 좀 조이고. 됐다. 이렇게 조인 상태로 이 타이로드 엔드를 돌리면 이 안쪽도 같이 회전을 합니다. 이렇게 그러면 요 너트의 마킹선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거를 요쪽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쏙.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얼라이먼트가 그나마 이제 많이 틀어지지 않는.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가지고 조정을 하긴 해야 된대요, 얼라이먼트를. 이렇게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. 이제 한쪽은 끝났습니다. 타이로드 엔드만.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보이는 쇼크 업소버랑 뒤쪽에 있는 저 활대 링크를 바꿀 건데, 일단은 먼저 만만한 요 활대 링크부터 바꿔보겠습니다. 요거는 여기 보이는 볼트랑 저 뒤쪽에 아래쪽에도 여기도 볼트가 하나가 있는데, 요거 두 개만 풀면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일단 얘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요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를 바꿔보겠습니다. 어쩐지 너무 아프다 했어. 잠깐만,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요게 지금 모닝이랑 공용인 것 같은데, 여기 보면 방향이 LH라고 써져 있거든요. 이게 왼쪽이라는 얘기인데 요게 두 개가 들어있어, 한 박스에. 그래서 나머지 한 박스가 그러면 RH인가 오른쪽인가 해서 봤더니 그거는 또 아닌가 봐요. 요거는 그냥 스테빌라이저 링크라고만 적혀져 있고, 이게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나? 저번에 참 저희 그 카페 매니저님이 요거 부품 보내주셨었거든요. 이것 조금 한 보따리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었는데, 근데 이게 보니까 좌우가 있습니다. 요게 LH 왼쪽 거고 요게 RH 오른쪽 거예요. 이게 좌우가 있나 보다, 활대 링크도. 그러면 요걸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RH부터 항비 잘 풀린다. 뺐습니다. 요거는 굉장히 뭔가 세월의
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번에 브레이크 바꿨을 때처럼 뭔가 고대 유물 같이 생겼어. 이게 다 녹슬고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다가 그대로 요 새 거를 조립을 해줄 건데, 요 새 거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요 부싱 쪽이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막 쉽게 쑥쑥쑥 움직이질 않는데, 요 기존에 달려있던 활대링크는 약간 그 오락실 고장난 게임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늘렁늘렁 움직입니다. 새 거랑 다르게 이렇게 눌러놔도 얘가 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. 되게 막 힘들어해. 왠지 요것도 바꾼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요거를 새 걸로 조립을 할 건데, 이제 요 쇼업서버 요거를 바꾸려면 어차피 위에 요 할때링크 볼트는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저 아래쪽만 체결을 해놓고 위에는 이 쇼업서버를 교체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됐다. 아이고. 그래도 아반떼 활대링크보다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. 그거는 막 엄청 안 풀리고 막 그랬었는데, 아무튼 이제 활대링크 꽂아놨고 남은 거는 요 쇼업서버만 바꾸면 됩니다. 요거를 푸는 방법은 먼저 요 호스들, 이게 브레이크 호스고 요게 휠 스피드 센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요런 것들이 이렇게 쇼업서버에 고정이 돼 있는데, 요런 것들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볼트 2개, 이 너클이랑 고정돼 있는 요거 2개를 풀면 아래쪽은 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본넷을 열어가지고, 본넷을 열면 요 안쪽에 잠깐만, 이거 조금 해릴 것 같다. 이거 저 본넷 안쪽에 저기 보면은 요게 이 쇼업서버 위쪽을 고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요 고무를 벗겨갖고 너트를 풀어야 되는데, 이 공간이 이게 이거 오른쪽도 심상치 않다. 여기가 공간이 더 안 나올 것 같다. 배터리도 있고 동굴을 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. 이게 제가 아반떼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거를 약간 생각을 못했는데, 아무튼 밑에 거 볼트를 전부 다 풀고 위에 것도 풀면은 저 쇼업서버를 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밑에 볼트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. 잠깐만, 문제가 있어. 아니, 지금 요 볼트 2개 중에 요 위에 거는 풀었거든요. 긴 복스대로 이렇게 풀었는데 저 아래가 이게 공간이 안 나와. 뭐 이렇게 공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요거 때문에 안 나옵니다. 이게 딱 여기가 걸려가지고. 그래갖고 요런 막 플렉시블 휘어지는 요런 것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공간이 안 나와요. 이거 어떡하지? 이 반대쪽 너트를 풀면 되나? 요거를 풀면 될 수도 있겠다. 반대쪽을 들어간다. 아니네. 요 너트는 풀렸는데 반대쪽 볼트는 안 빠져. 어쩔 수 없다. 캘리퍼를 빼야 되겠다. 이 캘리퍼 튀어나온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공구가 못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를 이렇게 떼놓고 저 볼트를 풀어볼게요. 됐다. 이제 볼트가 보입니다.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공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이걸 풀면 얘가 이렇게 쏙 내려올 테니까 여기다가 잭을 하나 대놓고 이걸로 하면 되는 거를. 됐다.
자꾸 존재를 까먹어. 자, 그러면 이제 오, 됐다. 오, 이제 이 위쪽을 고정하고 있는 저 엔진룸 안쪽에서 위에서 너트만 풀어주면 돼요. 공구가 안 들어가. 좋아, 거의 다 빠졌어. 이제 조금만 더 풀면은 이 쇼업서버가 밑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. 오, 빠졌어. 아까 위에 있던 요 뚜껑이 빠졌습니다. 이제 조심스럽게 이 친구를 옆으로. 어이. 뺐어. 어휴, 무리가 엄청 떨어지네. 짜잔. 뭔가 굉장히 휑해졌죠? 저 위에 보이는 저 구멍이 아까 이 엔진룸 안쪽에 보였던 여기로 통하는 구멍입니다. 아까 요 너트랑 고정돼 있던 이 덮개도 이렇게 빼놨어요.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쇼업서버를 빼놓고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위에 이제 너트 풀고 스프링 빼고 요 더스트 커버 벗겨서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압축되는 댐퍼만 바꾸는데, 저는 이 모든 부품을 전부 다 새 걸로 샀습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 부속품들인데 일단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. 요거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. 짠.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. 이제 요것들을 다 요대로 조립을 하면은 이 모양이 돼요. 반대로 말하면 얘를 분해하면 지금 요 모양이 되는 건데, 이게 명칭을 하나씩 보면 요거는 뭐 볼트 너트 여기 이렇게 아까 풀었던 고정하는 거고, 요게 패드, 이 댐퍼 아래쪽에 여기에 붙이는 패드고, 이게 러버, 이게 더스트 커버, 여기 보이는 이 커버입니다. 그리고 요게 스프링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, 그리고 요 나머지가 이거를 조립하면은 여기 끝에 보이는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순서대로 패드, 시트, 베어링, 인슐레이터 커버, 그리고 요거는 그 엔진룸 위에 쪽에 처음에 뽑았던 그 고무 마개인데, 아무튼 요렇게 조립을 하면 요 모양이 될 겁니다. 요 뽑아놓은 거랑 도면을 참고하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다 했다. 다 했습니다. 야, 이거
이거 하나 조립하는데 1시간 걸렸어 지금. 중간쯤 되니까는 야 이건 도저히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촬영을 할 만한 게 아니구나. 여기서 이제 멘트를 하면 이건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래갖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막 했잖아요. 그런데도 1시간 걸렸어. 아무튼 이제 새 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아직 뭐 안 타봤지만 이미 좋아 보이죠?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요 조수석 거 하나 한 거고 운전석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. 하나가 더 남았어. 그래도 이쪽은 한번 해봤으니까는 빨리 하지 않을까? 타임어택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. 아이고 이거 빠져. 다 됐다. 운전석 것도 완성을 시켰습니다. 이거 봐. 24분 걸렸어요. 어이, 엄청 많이 줄었네. 역시 사람은 한번 삽질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숙련도가 느는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그 숙련도가 그렇게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. 저 이거 쇼바 그 아반떼에 한번 다 갈아봤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숙련이 될 법도 한데 이게 몇 달 지났다고 다시 리셋됐어. 아무튼 이제 조립을 다 했으니까 오른쪽 쇼바부터 쇼업서버부터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그 엔진룸 쪽에 끼우는 요게 인슐레이터 더스트 커버라고 불리는 건데 그렇게 풀기 힘든 곳에 이렇게 올려져 있던 요것도 새 걸로 교체를 해줄게요. 다 했습니다. 짜자잔. 쇼바 바뀌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난다. 저 뒤에 활대 링크도 그렇고 저번에 요 디스크도 바꿨고 브레이크 패드도 바꿨고 이번에 타이로드 엔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바꿨으니까 이쪽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. 중고로 사왔을 때보다. 이거 캘리퍼도 바꿀 걸 그랬다. 그럼 뭔가 엄청 더 새 차 같았을 텐데. 하지만 아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그 운전석이 남았어요. 야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작업 시작한 지 10시간째거든요. 저는 이 시간쯤 되면 테스트 주행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지금까지 한 만큼 또 해야 돼. 하지만 지금은 숙련도 버프를 받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엄청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목표를 1시간으로 잡고 다시 한번 타임어택을 해볼게요. 시작. 됐어. 1시간 21분. 오, 엄청 빨랐어. 저 타이로드 엔드만 아니었으면 진짜 1시간 만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바꿨습니다. 짜잔. 번쩍번쩍하죠? 요거 타이로드 엔드 푸는데 저 반대쪽보다 여기가 더 안 풀렸어. 요거 푸는데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 반대쪽보다는 진짜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. 뭐가 굉장히 뿌드드드드 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이거 봐. 원래도 여기가 이렇게 넓기는 한데 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이게 쇼바를 바꾸면은 어느 정도 주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. 이제 드디어 차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일단은 타이로드 핸들을 바꿨으니까는
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졌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를 너트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여도 이게 조금씩 틀어진대. 일로 간다. 봐봐요.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은 차가 절로 가. 원래도 살짝 틀어져 있긴 했는데 요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지금 약간 맛이 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어떤 승차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. 뭐 아직 방지턱이나 그런 데를 넘어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이게 레이가 그렇게 승차감이나 그런 걸 바라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좋아져도 사실 그렇게 큰 체감은 못할 거예요. 근데 확실하게 하체 쪽, 지금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요런 특정 구간에서 지나갈 때 꼭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안 나. 이건 고쳐진 것 같아. 확실하게 알겠어요. 방금 그 지하주차장 이렇게 끝에 쪽에 내려갈 때 그 들리던 소리가 있거든요. 안 들려. 여기서 이제 뭔가 툭탁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 게 있었는데 안 들려. 일단 잡소리는 고쳐진 것 같습니다. 세상 이렇게 보니까 레이가 진짜 엄청나게 작구나. 진짜 되게 꼬마차 같다. 인천 광화군 서쪽 해역 규모 4.0 지진 발생. 4.0이면 높은 거 아니야? 그렇습니다 여러분. 어쨌든 원래 목적이었던 잡소리는 다행히도 고쳐진 것 같습니다. 뭐 아직 조금 더 타고 다녀봐야 되겠지만은,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어떤 기대했던 승차감의 개선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이게 지금 아마 부품이 아직 자리를 다 못 잡았을 거예요. 한동안 요거를 좀 계속 타고 다니면서 뭔가 좀 더 달라지는 게 있는지, 잡소리는 확실하게 고쳐졌는지 이런 거를 좀 느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봬요. 됐다. 저번에 요거 볼트 새 걸로 샀는데 깜빡하고 안 껴가지고 바꿨어요. 새 걸로. 새 차 같구만.